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돼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기에 앞서서 잠시 좀 안내해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그 교과목 보면은요,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 두 과목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별개인 겁니다. 진로와 직업이라는 것은 교과 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이런 진로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두 개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온라인 학습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다음 카페에 이것을 구분해서 과제 수행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 입학 전형이 생기면서 만든 서류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서류가 없었죠.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 지원할 때 이제 자기소개서는 썼지만, 우리 학생들의 현재 수준에서 이런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경험은 전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예전부터 많이 어려움을 가졌는데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그리고 잘 썼다고 해가지고 대학에 입학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대학에 합격했어, 이 말은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는 학생을 선발하는 다양한 자료 중에서 차지하는 포인트가 보조하는 겁니다. 보조. 주 자료는 뭐라고 했죠?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분들의 어떤 특장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조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로 내가 대학을 합격했다라는 말은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떤 부담을 주고 낮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해보게 되면요,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서의 어떤 의미도 가지겠지만, 원래 이 자기소개서가 만들어지면서 생각했던 방향성은 이 자체로서 어떤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 된다는 거죠. 교육적 가치, 의미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쪽에서? 일단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지나간 자신의 삶을 뭐 하는 거죠?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서 어떤 반성의 기회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도 우리 성찰하는 삶, 반성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반성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나 자신을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반성하는 어떤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죠?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실천적 삶을 학생들에게 유도를 했었고요. 나아가지고 주체적인 삶,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라는 어떤 주체적인 삶으로서의 교육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게 되면요, 1번, 2번, 3번, 4번은 공통 문항이 아니죠. 어떤 대학에서는 활용하지만 어떤 대학에서 활용하지 않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공통문항이죠. 공통문항 1번, 2번, 3번의 특징은 뭡니까? 지나간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경험, 노력, 실천. 이건 뭐죠? 바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적 가치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어떠한지를 보겠다는 의미에서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활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의도를 가졌던 자기소개서가 대학 입학이라는 욕심과 그 다음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적 가치가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상실되었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평가를 해봤을 때 자기소개서의 순수한 교육적 가치를 담은 자기소개서가 과연 몇 퍼센트가 될 수 있을까?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다? 대필되고 있고 표절되고 있고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의 자기소개서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을 너무 높이 생각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대학을 보낸다는 것, 대학으로 진학시킨다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에 달린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봐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반 전체 아이들, 내가 자기소개서를 필요로 하는 우리 반 전체 아이들을 다 케어해주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일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입시철만 되면요 새벽 2시고 3시까지 남아가지고 이 자기소개서를 검토해준다라고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교재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커가지고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폐해들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에서는 이 긍정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3학년 그리고 현재 2학년까지는 자기소개서를 일부 대학에서 활용하겠지만 이제 이후부터는 자기소개서를 금지하겠다라는 방향을 잡고 정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대필, 표절. 대필은 뭐죠? 대필. 다른 사람이 써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냥 공짜로 써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돈을 받고 써준다는 겁니다. 누가? 학원 쪽에서 혹은 컨설팅 회사라고 컨설팅 하는 분들이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써준다는 거죠. 그게 대필이고요. 표절은 어떤 내용들을 어디서 카피해오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 아이를 알고 싶어서 자기소개서를 활용을 하는데 대필 표절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은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반드시 표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절에는 대필도 포함이 됩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게 뭐냐면은 어떤 대학에 자기소개서를 낸 내용이고요.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대학인지는 모릅니다. 어느 대학인지 모르는데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 내용하고 여기 있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비교를 해보니까 퍼센테이지가 11%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즉,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내게 되면은 그 자기소개서 내용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쪽에서 다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돌려보는 거죠. A 대학에 지원한 친구, B 대학에 지원한 친구, 대학이 틀리니까는 표절 검사해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 대학들은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쪽에다가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한 곳에서 뭐하죠?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A 대학의 학생인데 C 대학에 있는 자기소개서하고 비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퍼센트라게 이렇게 알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 유사도가 몇 퍼센트인 경우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검사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한테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뭐하죠? 학생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왜 불이익을 줄까요? 공정한 대입 전형을 방해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그냥 불합격시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책을 사서 혹은 인터넷을 보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으로 이것을 쓰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좋은 책을 샀어요. 혹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이 문구 좋네, 이 내용 좋네, 가지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나의 경험에 기반해서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서류가 이렇게 있을 때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전인적인 모습을 평가를 하는데 주 자료는 학생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쓰는 추천서, 학생이 쓰는 자기소개서는 이 학생부에서 보고자 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할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보조자료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역시 가이드가 있는데 그 가이드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쓰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쓰지 말아야 될 것. 우선 사교육비 유발료입니다. 사교육비 유발료. 사교육. 대표적인 게 학원이죠. 우리나라 정부는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사교육 시장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해 가지고 사교육비가 더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교육비 유발료인을 자기소개서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적은 올랐는데 무엇을 통해서? 어떤 사교육을 통해서 성장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언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죠? 공인어학 성적입니다. 공인어학 성적. 공인어학. 토익, 탭스, 토플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원을 찾아가는 거죠. 이거 활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교내 수상 실적. 학교에서 받는 상이 있고요. 학교 밖에서 받는 상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학교 밖에서 받는 상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이것을 놔둔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바깥쪽에서 하는 대회 준비한다라고 역시 또 돈을 쓰겠죠.
그래서 교회 수상 실적을 갖다가 적으면 안 되는 겁니다. 추가해서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한다, 혹은 우리 삼촌이 무엇을 한다, 이런 학생의 백그라운드를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 학생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시게 되면요, 각 대학에서는 학생을 평가할 때 이 부분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불합격 또는 감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쓰시면 안 된다. 쓰시면 안 된다. 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공인어학성적, 영어와 관련된 거, 그 다음 일본어와 관련된 거, 그 다음 중국어와 관련된 거, 그 다음 한자 능력 검정 시험,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쓰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수상 실적 마찬가지죠. 대외 면책에서 수학, 과학과 관련된 거, 외국어와 관련된 수상 실적은 쓰면 안 됩니다. 왜 수학, 과학, 영어일까요? 외국어일까요?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 예시를 들면 교회 수상 실적을 적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 직업 기재 금지 되어 있죠. 우리 학생의 부모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인 위치, 얼마나 잘 사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직업명, 직장명, 직위, 회사에서의 포지션입니다. 작성할 수 없고, 뭐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에 대한 추상적인 직접명도 작성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적게 되면은 기재시 서류평가에서 빵점 혹은 감점 된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냥 불합격 시킨다는 겁니다. 서류평가에서 빵점이라는 것은 자기소개서 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서류평가는 앞서 설명드렸던 학생부,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 이 전체를 다 활용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 점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빵점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사실상 뭐 되는 거죠? 불합격 된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만을 빵점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는 별도의 점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3문항이 나왔습니다.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내가 처음 본다고 해서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난 지금 처음 보셔도 돼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1번 문항은 어떤 내용이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1번 포인트는 뭐죠? 학업입니다. 학업.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학업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어서 1번 문항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말한다? 천자인내로 기술하라는 겁니다. 자, 천자인내, 1500자인내, 천자인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은 그 글자 수를 풀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의 글자 수를 일일이 세지는 않아요. 그리고 글자 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평가할 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돼요. 그런데 개중에는 그렇게 또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충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가득하게 메워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요 글자 수를 맞춰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2번 문항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 이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 학교 밖에서의 활동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와 활동은 포함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포인트는 뭐죠? 내가 의미를 두고 한 교내 활동입니다. 내가 의미를 두고. 포인트가 뭘까요? 주도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했던 것들을 적으라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내가 했던 것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분야의 활동입니다. 즉 내가 만약에 간호학과를 가겠다 혹은 교대나 상대를 가겠다 라는 뜻을 가지고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던 활동을 적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순수하게 내가 의미를 두고 한 활동은 다른 친구들과의 경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런 순수하게 2번을 적은 친구들을 간혹 평가를 해보게 되면 나타나거든요. 그럼 너무 안타까워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전략적인 접근이 안 돼가지고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을 적음으로 인해가지고 아, 이 친구 정말 안타깝네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 중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던 것을 적는 거고요. 3개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게 3개 안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개를 적으셔도 되고 2개를 적으셔도 됩니다. 하나를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활동보다는 2개의 활동이 낫겠죠. 근데 2개의 활동과 3개의 활동을 가지고 이 글자 수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만약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충분하고 그 성과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2개의 활동으로 정리를 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3개보다는 전달하는 내용들이 더 알차겠죠. 3개를 제시를 했는데 전달하는 내용이 알차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3번은 문항이 학교 생활 중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항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학교 폭력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대학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 학교 폭력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문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인성에서의 어떤 변별력은 크지 못하다. 대부분이 소소하다. 보통은 가져간다라고 얘기했죠. 그 관점에서 이 3번 문항에서 내가 무언가를 돋보여겠다 라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입니다. 더 효율적입니다. 내가 정말 전략적으로 좀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각 대학에서 인성을 평가할 때 인성의 어떤 구체적인 요소를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예시를 든 게 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적으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 만약에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그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것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인성에서 뭘 제시를 하냐면 공적 의식이라는 거. 공적 의식. 사적인 부분이 있고 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적인 나의 욕심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공적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공적 의식이라는 단어를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공동체 의식을 실현했던 말을 적으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인성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딱 잘라가지고 제시하는 대학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본인이 그래도 여기서 조금 변별력을 가져가고 나의 인성적인 우수함을 보이고 싶다, 대학 평가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평가받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그 대학에서 인성을 평가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등록을 평가를 하는지, 책임감을 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영역들이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적으시면 변별력을 조금 더 가져갈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포인트입니다. 1번은 아까 학업 역량이라고 했죠. 학업 역량.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과 대학의 교육 환경은 틀립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학습할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또 점검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대학에서는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을 교수님이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그 파트를 발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이해가 안 될 경우에 뭐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봐도 되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직접 무언가를 찾아서 정보를 찾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와서 많은 시간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 많은 시간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을 하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 못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갖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우수한 친구들 보고 싶겠죠. 지난번에 학업 역량과 관련해서 어떤 예시를 들 때 우수한 친구들은 어떤 지식을 하나 얻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빠집니다. 빠져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지적 호기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 뭐다? 심화학습이라는 거죠. 그럼 심화학습을 하다 보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던 다른 영역의 지식들과도 연결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뭐죠? 확장학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경험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뭐다? 예, 자기소개서의 어떤 바램을 충족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적었다고 하더라도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 그럼 평가하는 사람이 자기소개서의 이 내용을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먼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항상 뭘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학교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세세하게 기술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우리 나를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인상을 가지게 될까? 그 가지게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본인이 중점적으로 적어 나간다는 거죠. 자, 관심활동.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포인트는 뭐다? 내가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활동 중심으로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친구들과의 어떤 변별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 심화 융합 활동이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하는 전형을 예전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기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들을 평가를 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험만, 특히 본인의 어떤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된 활동만 해도 다른 친구들과의 변별도를 보여가지고 이 친구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합격권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의 어떤 변별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으면은 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지식을 알게 되었고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알면서 어떤 호기심이 생겼고 그 호기심을 어떤 식으로 충족을 해 나갔는지, 즉 단순한 체험 위주의 사실을 적어서는 안 되고요. 그 체험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본인의 인지적인 활동으로 연계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담하는데 그냥 평이한 친구들의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 쓰여지는 내용들은요, 활동 위주의 내용들이 50% 이상입니다. 뭐 해야 된다? 경험했으면 그 경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지식, 거기에 기초해서 무엇이 더 궁금한지, 무엇이 더 궁금했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본인이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또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는지, 그 알게 된 사실들이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지식들과 어떠한 영향력을,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이 친구가 심화 융합 활동했다는 것이 어필이 되면 좋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학교 생활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성 역량,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킵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포인트는 뭐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영역들을 중심으로 언급을 해주는 것이 좋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혹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의 내용과 학교 생활 기록부의 내용이 상반된다. 어디에 더 신뢰성을 가진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 더 신뢰성을 가진다. 이 포인트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과제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서 초안을 한번 적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분 문항, 2분 문항, 3분 문항이 있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 3년간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서,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2학년이죠. 2년간의 경험을 생각을 해서 본인의 어떤 경험과 노력들을 각각의 문항에다 배치시킬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학업 역량인데
지원학과와 관련된 학습 경험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지원학과와 관련된 학습 경험.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와 관련된 학습 경험.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인데, 뭐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일본 문항에서 국어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학습 경험을 적는 것보다는 물리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적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항상 관점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를 즉 활용하라. 교과와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아는 바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진학자료의 진로활동 거기 보시게 되면요. 해당 교과에서 해당 교과와 적합한 교과목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안내를 하는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 학과에 가서 입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어필을 하는데 포인트를 줘야 되는 거고요.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 뭐라고 했죠? 대학을 이제 가기 위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교내 활동한 것들, 의미 있었던 그런 활동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 경험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지적인 활동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교과 활동에서 배웠던 심화, 융합 학습 이런 자료들이 2번에서 묶여지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학과 관련된 활동에 국한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이니까 전제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적어주는 것이 다른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기본적으로 낫다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게 되면은 조금 순진한 겁니다. 아시겠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학업 성적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이 학업 성적의 변화가 일본 문항과 관련해가지고 언급하고 싶은데 언급이 안 됐다. 라고 하면요. 여기 적으셔도 돼요. 적으셔도 돼요. 여기 2번 문항에서는 본인이 의미를 두고 활동했던 교내 활동이기 때문에 학업적인 부분을 적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쓰고 싶으면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단순 체험, 활동 내용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글자 수가 아깝습니다. 그리고 3번 문항은 의존적인 내용이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선 농장 활동도 있고 봉사 활동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자예술제 활동, 그 다음 기숙사 생활, 특히 이 기숙사 생활 다른 학교는 가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학교만의 어떤 메리트입니다.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활동들이라는 거죠. 이런 데 좀 관심을 두고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 본인의 인성적 우수함을 나타내는 것이 좋고, 여기서 어떤 조금 더 잘해보겠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써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만나야지 자기소개서를 검토를 하고 자기소개서를 보완을 할 건데 자꾸 이 시기가 뒤로 밀려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일단 공부하시면서 공부가 잘 안 되는 슬럼프에 빠졌다, 혹은 좀 지루하다, 이렇게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요, 요 과제 한 번씩 진행합시다. 자기소개서 초안을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기간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과제는 일단 제출하시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관련 경험과 노력, 어떤 것들을
연결시킬 것인지 이걸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잡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에만 일단 포인트를 둡시다.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적는 거. 지난번에는 뭐 글자 수 제한 되겠는데요. 혹시 그 과제가 수행된 친구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요러한 활동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요. 다시 한 번 더 수정을 해보시고요. 마음이 급해서 초조해서 자기소개서 그래도 한번 검토를 받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다음 카페에서 저한테 글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모의고사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차게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천해 가면서 의미 있는 한 주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